안녕하세요. 진심약사 심현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모발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루성 두피입니다. 머리를 감았는데도 막 비듬이 떨어지거나 각질이 떨어지거나 검은 옷을 입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보통은 이거 비듬인가 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비듬 샴푸 사용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증상들이 지루성 두피의 증상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두피의 증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해결책과 생활습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루성 두피의 원인은 말라세지아 균이라는 건데요. 이 균은 사실 우리 정상 두피에 존재하는 균입니다. 문제는 이 균이 피지를 먹고 증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두피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이 균들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루성 두피의 시작입니다. 말라세지아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우리 두피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염증이 일어난 우리의 두피는 붓고 가렵고 그리고 뜯게 되면 또 따가울 수 있죠. 지루성 두피는 단순히 건조한 두피의 문제가 아니고요. 곰팡이 균이 과도하게 증식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루성 두피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피의 가려움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자꾸 두피가 가렵다면 지루성 두피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듬처럼 각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기가 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있는 노란 각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가 붉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두피가 붉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감았는데도 자꾸 기름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두피에 과도한 기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지루성 두피를 의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지루성 두피를 유발시키는 이런 원인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입니다. 특히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가진 샴푸는 두피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샴푸에서 설페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페이트 계열의 샴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두피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욱더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당류가 가득가득한 간식들, 이런 간식들을 먹게 되면 말라세지아 균의 먹이가 되어서 지루성 두피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루성 두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의약품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항진균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지루성 두피에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등드름과 가드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온몸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코나졸 2%액인 니조랄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샤워를 하러 가실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샴푸 대신에 니조랄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니조랄 2%액을 짭니다. 그 다음에 거품을 내서 니조랄 2%액을 머리에 사용하시는 건데요. 니조랄 2%액은 등드름과 가드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거나 등드름과 가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품을 낸 다음에 바디워시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케토코나졸 2%액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루성 두피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보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샴푸의 선택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니조랄 2%액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샴푸 대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일에 이틀을 빼게 되면 5일 동안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을 관리를 하더라도 5일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지루성 두피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심각한 지루성 두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피에 뾰루지가 올라오게 되고 그걸 한번 뜯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괴롭게 되더라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설페이트 샴푸입니다. 저처럼 지루성 두피가 심하신 분들이나 예민한 두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강한 세정력의 설페이트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머리는 뽀득뽀득하게 닦일 수는 있지만요, 두피에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피가 염증 컨디션이 되게 되면 모발 성장 주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탈모로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이 얇아지거나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라는 거는 단순히 비듬이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두피 염증 관리랑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루성 두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탈모를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약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성분이죠. 대표적인 제품명으로는 판시딜이 있습니다. 판시딜은 맥주 효모랑 비오틴이 조합된 성분인데요.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와 비오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얇아지거나 빠지는 분들한테는 추천되는 영양 조합이에요. 실제로 이걸 드시는 분들 하는 말씀이 코털까지도 좀 튼튼해지는 것 같다. 코털이 나서 이제 빠져나온다.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성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좀 생소한 성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MSM과 실리카라는 성분입니다. MSM은 우리나라에서 관절 영양제로만 조금 유명한 성분인데 해외에서는 모발 영양제로서 모발의 광택 그리고 모질 개선에 많이 사용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리카라는 성분은요, 꾸준히 복용하셨을 때 모발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이 철분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한테서 의외로 많이 부족한 성분인데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좀 푸석푸석해지면서 모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철분을 보충하셨을 때 또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분으로는 호박씨 오일과 소팔메토 성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형 탈모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 M자형 탈모가 있으신 남성 같은 경우는 DHT 호르몬이라는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남성형 호르몬인 DHT 호르몬을 진정시켜 주면서 남성형 탈모에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으로서 호박씨 오일과 소팔메토 추천드릴 수 있고요. 소팔메토 같은 성분은 특히나 전립선 건강 관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탈모 관리에는 모발 관리와 두피 관리 두 가지가 같이 케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관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습관, 저도 이 습관을 하기 전과 후에 굉장히 삶의 질에 많은 변화가 있고 여행을 갈 때도 꼭 챙겨 다니는 이게 있는데요. 바로 두피 브러쉬입니다. 두피 브러쉬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샴푸를 할 때요. 이 잔여물이 모발에 남지 않도록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사용하게 되면 두피가 진짜 개운하고 두피에 있는 모근의 혈류 공급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 내가 손으로 어떻게 머리를 감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의 원인은 바로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입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이 케토코나졸 액을 일주일에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샴푸 대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샴푸를 사용할 때는 무설페이트 샴푸 사용하는 거 추천드렸고요. 영양 성분들도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피 브러쉬 사용하시고 광명을 찾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약사 팔로우,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 진심약사 최강 정보방으로 놀러오시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